고지혈증, 전당뇨 환자 급증, 뭐부터 당장 줄여야 해? 흔히요,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중에서 고지혈과 고혈당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 세 가지 질환,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위험 인자인데요. 저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제 국내 당뇨병 환자의 7, 80% 그리고 국내 고혈압 환자의 6, 70% 정도가 이상지질 혈증을 동반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두 가지 질환도 같이 갖고 있거나 곧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발병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혈압도 올릴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당뇨도 유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황 교수님이 저희와 처음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 고지혈증 때문에 고혈당이 오는 것이냐.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고혈당 때문에 고지혈증이 오는 것이냐.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시죠, 교수님. 무서워. 당황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다. 시조당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다음번에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제일 나쁘냐, 어떤 게 먼저 생기냐,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각각의 질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질환이 먼저 생기면 이 병 때문에 나머지 병이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을 보시면은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상승하면서 당뇨가 쉽게 오고요. 당뇨 환자들은 이 당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사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상지질 혈증이 또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 같이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질환들이 둘 다 있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사망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두세 배 이런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다면 단지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곱해지는 수준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 둘 다 있는 분들은 둘 다 없는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3배에서 5배까지, 사망률도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고지방 식품을 피해야 된다고 했고 김소리 아나운서는 거기에 고당분도 빼야 맞아요. 된다라고 더했잖아요. 네. 둘 중에 어느 걸 더 줄여야 되나요? 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왔고요.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쓰면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보니 이 식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임상시험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저지방 식단을 한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을 잘 예방할 수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았고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식단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보다는 탄수화물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탄수화물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그걸 처리하면서 이상지질 혈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액상과당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나빠지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면 지방 성분, 특히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단은 이런 대사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일단 좀 탄수화물부터 줄이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탄 고지 식단 이런 거 많이들 하시던데 그래서 효과 본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보면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아예 딱 끊었다가 후폭풍이 훅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항상 극단적인 게 문제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 탄수화물 자체를 완전히 악의 축 정도로 완전 오해를 하셔가지고요. 쌀 한 톨도 안 드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아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뭐 빵, 떡, 면이나 이런 인스턴트 액상 과당 위주의 정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고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그
빵떡면 같은 인스턴트가 아닌 통곡물, 특히 잡곡밥으로 하루에 탄수화물 한 100g 정도는 꼭 드셔야 되는데 햇반으로 작은 거 1개 반인데요. 왜냐하면 이 정도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네,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고 또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 제로가 되면 근육을 깎아서 제살 깎아 먹기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잘 쭉 설명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다른 형태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병들이. 그래서 정말 적당하게 줄이실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도 하나 준비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 한번 다음 중에서 이런 질환들 이름은 전혀 다르지만 고지혈증, 당뇨 달라 보이지만 같은 뿌리라고 했는데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가장 당장 먼저 끊어야 될 음식이 무엇일까요? 아, 교수님 너무하시네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너무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요. 한 네. 번 마시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네. 없는 술술 넘어가는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이승현 아나운서 좀 살살해 주셨으면 무서워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지적해 주신 거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예. 술이 사실은 굉장히 그 열일하느라고 간에서 다른 음식들의 대사를 방해하니까 뱃살이 더 쪄지고요. 또 술은 본능을 부추기기 때문에 단 게 땡겨요. 그래서 맞아요. 술은 뭐 기본이라서 여기서는 기본이라 그냥 패스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지금 가장 끊어야 되는 먼저는 바로 2번 오렌지 주스입니다. 어허. 왜요? 왜요? 네. 자, 오렌지 주스는요. 이게 주스거든요. 그러니까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그러니까 한 끼가 아니거든요. 그냥 디저트 아니 물처럼 심지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액상 형태의 이게 주스에는 또 좀 당분을 가미하기 위해서 액상 과당을 뿜뿜 더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오렌지의 어떤 과일의 그 건강함이 다 사라지고 완전 당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갑자기 이제 쑥 올라가면서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이 과하게 오버해서 분비가 되니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롤러코스터를 막 탑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혈당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요 급격한 허기가 몰려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먹어도 오히려 배가 더 고픈 이런 기이한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정말 액상 과당은 액상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즉각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이 뭐 혈당을 올리는 건 당연하고 전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폐암을 유발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시면요. 혈당 높이고 폐암도 유발, 탄수화물 무조건 줄여라. 또 양보다 질이 중요한 탄수화물, 높은 당 지수는 위험. 이런 기사 봤네요. 네, 지금까지 사실 이 폐암과 연관된 이 식생활 습관과 연관돼서는 이제 과도한 붉은 육류라든지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육 또는 초가공 식품 등이 폐암을 유발하고 또 생선이나 과채류, 뭐 통곡물은 좋다 이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강조했던 그 탄수화물이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이 탄수화물은 아까도 얘기한 그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 통곡물 이런 게 아니라요. 갑자기 혈당을 쑥 올리는 그런 한 글자짜리 주로 빵, 떡면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혈당이 쑥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반응하는 다른 대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대사 부담으로 인해서 폐암과 연관성이 좀 간접적으로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름도 유사한 성장인자라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막 활성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몸속에 있는 혹들이 막 커질 수 있는데 특별히 암덩어리도 성장이 촉진되거나 분화가 촉진되면서 또 염증 물질까지도 많이 분비되도록 촉진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혈당, 고지혈증 둘 다인 분들은 도대체 식단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먹는 건가요? 네, 이게 식단의 기본 원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한데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인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줄인다.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늘린다. 지방을 억지로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급적 불포화 지방 위주의 식단을 가져간다. 그리고 제가 심장 질환을 전공하는 의사로서 싱겁게 드시는 저염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식단이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네. 기대를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 채소 늘리시고요. 불포화 지방 그리고 저염식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드시면서 이 정도만 지켜가시고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운동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그중에 근력 운동을 포함시켜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